Dream Tower. 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시청자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랜만에 온 가족들이 모여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을 텐데요. 그 중에서 큰 화두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바로 집값 상승,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 그 중에서도 투자의 계획을 세우실 분들 어떻게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될지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뉴스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방향 이렇게 나와 있죠. 앞으로 부동산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뉴스 기사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추석이 끝났죠. 추석이 끝나고 나서 연말까지 부동산 시장 방향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금리 인상이죠. 금리 여파로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관망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집값이 하락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집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집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는 지금의 시장 환경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약세 국면은 추석 연휴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장을 전망을 하고 있다. 네, 계속해서 기사를 보시면은 이제 전문가들이죠. 부동산 전문가들은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그 다음에 대출 규제 강화, 주요 지역의 가격적인 부담감 등 영향으로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고 집값 하락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할 수가 없네. 기다려야 되나?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계속적으로 관망을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사 내용만 보면은 주택을 지금 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투자를 해야지 그만큼 수익이 발생이 됨에 따라서 이익을 챙겨 가실 수가 있겠죠. 지금 시장 자체 내에서는 하락기에 접어들었다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시장 안에서 오히려 상승이 되고 있는 주택이 있습니다. 어떤 주택? 바로 정부에서 공급 활성화 정책을 하고 있는 만큼 노밀집 지역에 있는 재개발, 이런 재개발 쪽으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함으로써 이런 소형 주택의 경우는 지가가 오히려 상승이 되고 있다. 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주택의 경우는 하락기에 접어들었지만 오히려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주택은 바로 소형 주택, 빌라, 노밀집 지역 안에 있는 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의 주택의 경우는 오히려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내가 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가격 자체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 내가 손해본 것은 얘기를 잘 안 하죠. 하지만 반대로 내가 수익을 챙긴 거는 오히려 더 떵떵거리면서 자랑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아파트 투자 막혔습니다. 아파트 투자에서 나 손해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주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재개발입니다. 요번에 많은 분들 온 가족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나 재개발 투자를 했는데 요번에 구역 지정이 확정이 됐어. 나는 요번에 투자를 했는데 신속통합으로 선정이 됐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재개발에 투자를 함으로써 수익을 챙기신 분들의 경우는 오히려 자랑을 하셨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에 재개발 투자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의 경우도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재개발 투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게 관건이 되겠죠. 요번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GTX를 조기 착공하겠다. 요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뉴스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GTX A 노선 2024년 6월 이전 개통, 교통망 확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4년도 6월 이전으로 개통을 하겠다. 국토교통부는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은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노선이죠. GTX 사업의 조기 개통과 착공을 추진합니다. 여기 보시면 GTX A 노선의 개통은 이번 정부 임기 내인 2024년 6월 이전으로 앞당기고 C노선의 경우는 23년에 착공을 해서 28년에 개통, B노선의 경우는 24
24년에 착공해서 바로 30년 개통 목표로 사업이 추진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했죠. 바로 GTX를 조기 착공시키고 개통시키겠다. 그러면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GTX 노선의 호재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B노선과 C노선은 아직 착공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노선을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A노선 안에서도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요거를 한번 짚어보면 될 텐데요. 우리가 왜 A노선을 주목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TX 조기 개통, 착공 추진, 임금 부동산 시장 기대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GTX 노선이 주는 집가 상승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착공이 되고 있는 것이 A노선이죠. A노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GTX A노선의 경우는 공사를 하기 이전과 공사를 현재 하고 있는 집값 상승폭이 굉장히 다르죠. 지금 공사가 시작이 됨으로써 많은 지역들의 집값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또 추가적인 상승 시기는 언제? 바로 완공이죠. 완공이 됐을 때 바로 주변 지역 역사의 근처에 있는 집값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24년이죠. 24년 6월 달에 개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빨리 개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GTX 호재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부동산 투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서울에 투자를 해야 된다. 왜 인서울인가요? 그만큼 수요가 밀집이 되는 지역이 서울이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에 GTX 노선이 들어가는 지역을 주목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GTX A 노선 어디 들어가나요? 연신내 지역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울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삼성역, 수서역 이렇게 서울에 4군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액으로 접근하면서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GTX 호재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답이 나와 있죠. 가장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소액으로 접근하면서 GTX 호재를 받을 수가 있는 지역. A노선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B노선이라든가 C노선 이 노선이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착공을 시작을 안 했죠. 유일하게 착공이 된 A노선을 당연히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겠고 개통 시기도 가장 빠르기 때문에 A노선을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 A노선 안에서도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서울입니다. 이 서울 안에 A노선이 들어가는 지역 바로 연신내 역세권과 서울 역세권, 그 다음에 삼성 역세권, 여기 아래쪽에 수서 역세권입니다. 수서 역세권이다. 그러면은 4개의 역사 주변에 투자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본금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죠. 다 투자를 하면 좋습니다. 다 투자를 하고 싶지만 이 중에서도 정말 소액으로 접근 가능하면서도 노밀집 지역, 개발 가능성, 동의서를 걷고 있으면 더 금상첨화겠죠. 그럼 그런 지역이 어디냐? 제가 추려드리면은 이 삼성역이라든가 수서 역세권의 경우는 노밀집 지역이 없고 주변 역사가 상업지라든가 아니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소액으로 접근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추려지죠. 연신내 역세권과 서울 역세권 두 지역입니다. 서울 역세권 용산이죠. 용산 이름값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매가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재개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들이 현재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고 동의서까지 걷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용산 안에서도 지역별로 조금씩은 다 틀리지만 정말 개발 가능성 높고 동의서를 걷는 지역의 경우는 매가가 상당히 높다. 소액으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본인의 자본금이 어느 정도 3억 이상 된다. 그러면 용산에 당연히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나는 1억에서 2억 정도 소액으로 접근하고 싶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당연히 연신내 역세권을 주목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연신내 역세권 노후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신내 역세권 주변으로 봤을 때 노후되어 있는 주택 단지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보기에도 신축이 많은 지역과 신축이 없는 지역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 지도상으로 봤을 때도 내가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답이 딱 나와 있죠. 지도를 보시면은 연신내 역세권에서 현재 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는 재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뭐 신속 통합이라든가 아니면 민간 재개발, 공공 재개발, 역세권 시프트 다양한 재개발 방식으로 현재 연신내 역세권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바로 재개발 투자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이 중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도 재개발 확정 지역의 경우는 정말 프리미엄이 붙어서 고액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개발 가능성 높고 동의서 걷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경우 저희와 함께 상의하신다고 했을 때에는 이 연신내 역세권 GTX 노선의 개발 호재를 받으면서 재개발이 됐을 때는 아파트 입주권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저희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사무실에 언제든지 전화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에 앞으로 뜰 수가 있는 투자 종목 바로 재개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재개발 투자 곽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투자 종목입니다. 소액으로 접근하면서 높은 시세 차익과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관망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게 본인에게 더 큰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